분단 70년을 맞는 올 한 해, 북한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 1일, 북한이 발표한 신년사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금에서 북한의 2015년 신년사에 나타난 분야별 과제를 알아보고 주요 특징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유니TV 한반도는 지금 진행을 맡게 될 아나운서 민경나입니다. 앞으로도 알찬 북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박광호 과장님 모시고 2015년 북한 신년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년 1월 1일이면 북한에서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올해 신년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북한은 올해에도 1월 1일 아침에 김정은 제1위원장 육성으로 2015년도 신년사를 내보냈습니다. 여기에서 북한은 2014년을 평가하고 2015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를 강성국가 건설의 토대를 튼튼히 다진 빛나는 승리의 한 해라고 스스로 평가하면서 각 분야별 성과와 진전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질 부분은 역시 2015년도 정책 방향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남북관계 부분입니다.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올해 남북회담과 관련한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최고위급 회담 얘기도 꺼냈습니다. 당연히 우리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올해 당 창건 70주년을 여러 차례 얘기하면서 모든 분야의 가시적 성과 달성과 연결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 창건일이 10월 10일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도 이때를 목표로 각종 경제 건설을 독려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내적으로 새로운 정책 비전이 제시가 됐나요? 아닙니다.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새로운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소위 인민생활 향상을 얘기하고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얘기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이례적으로 신년사에서 체제 내부의 각종 병폐를 지적하고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점입니다. 일꾼들의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 그리고 공장 기업소의 수입병, 군 훈련에서의 형식주의, 고정 격식화, 문학예술 부분의 침체 등등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정책 비전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부문별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추구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땠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년사는 올해의 투쟁 구호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을 제시하면서 각 분야에서 분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부분이겠죠.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올해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네. 농업과 축산, 수산업을 세 축으로 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고요. 경공업 정상화를 통한 일용품, 특히 어린이들의 학용품, 식료품 등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다만 어떻게 해서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대안은 없었습니다. 경제건설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 국방, 인민생활의 향상을 얘기했고 경제개발구 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자면서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제일 먼저 꼽은 것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경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그리고 모든 단위들이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얘기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당의 의도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오히려 후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치 군사 부분은 어떤가요? 정치 군사 부분에서는 당을 강조한 것이 두드러집니다. 네. 모든 부문에서의 당적 영도와 전체 인민의 단결을 호소했고요.
군사 부문에서도 당의 유일 영군 체계를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사회주의 문명국 실현을 위한 민족문화 보호를 새로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 것이 또 눈에 띄입니다. 네,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을 중요시하면서도 또 정치 군사 부분에서의 당을 강조했다. 아무래도 눈여겨볼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대남 분야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최고위급 회담을 얘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남 분야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조국 해방 70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하는 것을 대남 구호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남북 간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자면서 남북관계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자고도 했습니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교류 협력을 얘기한 것은 2011년 이후에 4년 만의 일입니다. 네. 가장 관심을 집중시키는 부분은 남북 당국간 회담 부분입니다. 김정은은 이와 관련해서 중단된 고위급 접촉을 재개할 수도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서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언어로만 보면 상당히 진전된 표현들입니다. 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따라 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회담 개최 앞에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늘 붙였고 최고위급 회담 앞에는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대로를 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북한이 말한 분위기와 환경 어떤 걸까요? 그 대답은 같은 신년사 안에 있습니다. 네.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그만둘 것, 또 제도 통일을 추구하지 말 것, 이 제도 통일이라는 것은 흡수 통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지 말 것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북한이 얘기하는 분위기와 환경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대외 부문에서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 그리고 대담한 정책 전환을 요구한 것이 핵심입니다. 네, 적극적이지만 조건 있는 요구를 해왔군요.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간 대화 및 교류에 대해 진전된 자세를 보인 데 대해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입니다. 네. 즉 분단 70년의 최대 비극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 그리고 신년사에서 북한이 제기한 최고급 회담을 포함하여 남북 간 모든 관심 사항에 대해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입장에서 정부는 바로 당일 1월 1일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외에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정부의 입장까지 오늘은 2015년 북한 신년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세분석총괄과 박광호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